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홈경기였고 그것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완패였습니다. 초반 리드를 잡았지만 매 세트 막판마다 무너지며 결국 흥국생명의 샷아웃 패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접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기였고 흐름이 한번 넘어가자 그대로 일방적인 붕괴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경기를 지배했고 김다은과 레베카를 중심으로 한 완성도 높은 배구를 앞세워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승리로 흥국생명은 2위 현대건설을 다시 압박하며 상위권 경쟁의 핵심팀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코트, 같은 세트였지만 한 팀은 올라가고 다른 한 팀은 내려가는 극명한 대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페퍼저축은행은 왜 또다시 무너졌고 흥국생명은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이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완전히 페퍼저축은행 쪽이었습니다. 조이와 박은서를 앞세운 페퍼는 순식간에 7대1까지 달아나며 흥국생명의 리시브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점차 수비 조직력을 회복하며 차근차근 점수 차를 좁혔고 11대12로 뒤지던 상황에서 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경기는 흥국생명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흥국생명은 페퍼의 공격을 연속 블로킹으로 차단하며 득점을 이어갔고 반대로 페퍼의 공격은 번번이 흥국생명의 블로킹 라인에 막히며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한 페퍼는 세트가 진행될수록 공격 선택지가 단조로워졌고 결국 흥국생명이 25대20으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개인 기록에서도 흐름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조이가 6점, 박은서가 5점을 올렸지만 박정아와 이한비를 포함한 나머지 공격진의 지원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공격 루트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김다은이 시즌 내내 이어온 꾸준함을 그대로 보여주며 6점을 기록했고 피치는 블로킹 3개를 포함해 5점으로 중앙을 장악했습니다. 세터 이나연의 안정적인 분배 속에 레베카와 이다연도 각각 4점씩 보태며 고른 공격을 완성했습니다. 초반 7대1 리드를 지키지 못한 페퍼저축은행에게 1세트 패배는 경기 내용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 1세트를 기점으로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2세트 역시 시작은 페퍼저축은행이 좋았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으로 다시 리드를 잡았고 세트 중반까지도 앞서 나가며 이번에는 세트를 지켜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세트 막판이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조급해하지 않고 수비에 집중하며 랠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로킹과 디그로 페퍼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반면 페퍼는 공격이 풀리지 않자 다시 조이와 박은서에게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으로 돌아갔고 이는 흥국생명이 이미 정확히 읽고 있던 전개였습니다. 결국 세트 막판 또다시 역전을 허용한 페퍼는 2세트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문제는 1세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이와 박은서는 꾸준히 득점을 올렸지만 그 외 선수들의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고 공격의 다양성과 마무리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경기 흐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공격 옵션은 거의 전무했고 팀 전체의 공격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박정아는 이번 세트에서 거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자신의 연봉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확실한 문제 해결사가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2세트에서만 8점을 올리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비와 블로킹까지 더해져 흥국생명은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으로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결국 2세트 역시 페퍼저축은행의 반복된 패턴인 초반 리드, 막판 붕괴가 그대로 재현되었고 흥국생명은 이 약점을 철저히 파고들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3세트에서도 페퍼저축은행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패배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껴지는 경기력이었습니다. 3세트 초반 페퍼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지만 세트 막판 문제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득점을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와 단조로운 공격 선택이 이어졌고 결국 또 한 번의 충격적인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홈경기였고 이미 2세트를 내준 상황에서도 페퍼는 전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공격은 여전히 조이에게 집중되었고 그녀가 상대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머지 공격 자원들은 끝내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팀 전체가 점점 기세를 잃으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세트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를 보여준 세트였습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트 막판으로 갈수록 집중력을 높이며 블로킹과 수비에서 명확한 우위를 가져갔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빠르게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세 세트 모두에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셧아웃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흥국생명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2위 현대건설과 격차를 좁혔습니다.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홈경기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경기였고 초반 리드조차 지키지 못한 팀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우연이나 하루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흥국생명은 이길 수밖에 없는 팀이었고 페퍼저축은행은 지도록 정해진 팀이었습니다. 세 세트 내내 페퍼저축은행은 동일한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초반에는 앞서가는 듯했지만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은 막히고 리시브는 흔들리며 득점 루트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경기는 사실상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이와 박은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나머지 선수들의 존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액 연봉 베테랑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하면서 팀 붕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홈 경기임에도 홈 어드밴티지는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패배 방식이었습니다. 졌다고 한다면 박빙의 경기에서 졌다거나 상대가 워낙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퍼는 세트 막판마다 반복적으로 역전을 허용하며 집중력과 조직력, 정신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반면 공유와 구독, 좋아요